경기 침체 시기의 투자법, 달러에 투자하는 법. 달러에 투자한다고 하니 우리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던지 미국 예금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 있으셨나요? 조금 더 심오한 투자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부를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부분은 부동산을 꼽습니다. 그 다음이 직장이나 사업체고 마지막으로 주식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위의 세 가지 항목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부를 가져다 주지 경기가 침체되는 시점에는 그나마 직장 빼놓고는 장사를 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항목에 채권 투자를 넣은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기 상승 시에만 투자하는 종목에서 경기 침체 시에도 부를 쌓아주는 재테크 기법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ETF 상품이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인버스 상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기까지만 보고도 제목을 생각하며 아하 무릎 치시는 분은 저보다 고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채권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기축통화인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환차익까지 거두는 한마디로 일거양득, 전문용어로는 일타쌍피라 할 것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시 미 국채의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왜 미국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채권을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채권에 직접 투자는 어렵기도 하지만 금액도 10억 이상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ETF에 투자하는 것이죠. 미 국채 ETF예요. 채권 상품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미래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 공공기관,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만기일까지 그동안 아무리 채권 가격이 오르내리더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과 더불어 채권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식 투자처럼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수익을 내듯이 채권 투자 또한 쌀 때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회사채를 살 땐 신용등급이 BB, WB인 기업보다 AAA인 기업이 원금을 보존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기업의 재무 상황, 신용등급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손해볼 확률 또한 낮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팁!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한 후 얻는 이자 수익은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매 차익으로 얻는 이자 수익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 직접 투자했을 때에만 해당되며 펀드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예적금 대비 채권 투자만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채권 상품의 금리가 하락한 시점에 구입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 딱 정해진 금리만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예적금보다 매력적인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꼭 매매 차익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만 하고 있으면 처음 약속한 수익률을 얹어 원금과 함께 돌려줍니다. 두 번째로 채권은 유동성 면에서 예적금 대비 훨씬 자율적입니다. 적금은 만기 시에 환급이 되지만 채권은 언제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번째로 놓칠 수 없는 비과세 혜택. 이자율에 대해 세금 책정을 하는 예금과 달리 채권의 경우 처음 책정된 이자율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그 이상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주식에 50% 투자하면서 채권에 50%를 투자하는 비율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틀려지지만 자산 리밸런싱 전략을 많이 애용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주식에 채권을 더한 자산 뭐라고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이는 곧 인플레이션 시기, 호황기에는 국내 주식 ETF 레버리지 두 가지에서
부동산에서, 사업체에서도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누구라도 투자에 나서는 주식, 부동산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때 현명한 투자자는 슬그머니 주식을 내다 팝니다. 그것을 신호로 주식은 하락을 시작하고 부동산도 서서히 거래가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돌아서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싶으면 은행들은 다시 금리 인하 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 2021년 하반기쯤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그때 채권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번에 닥칠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 무렵 시작되는 경기 침체에는 오랜 시간 우리네들을 힘들게 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핵심 경제활동 인구 40에서 59세가 되는 그런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2013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데다 고령화 국가로 접어든 인구 분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식보다는 6개월 정도 이후에 대하락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 거품이 거쳐도 파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미루어 짐작해야 합니다. 수요가 없어지는데 팔고자 하는 물량이 쏟아진다면 현재 주택 보급률을 따져보면 1주택자라 할지라도 파는 게 맞고 지금 가격의 5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팔기 힘든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최소 10년 이상 20년간의 디플레이션 시기를 맞이할 것이고 그 시기는 2021년 말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차라리 현금이 더 좋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요. 다만 주식에서 ETF 인버스 상품과 인버스 EX 상품이 상승할 것입니다. 상승부자 가족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이후 20년간의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았고 주택가격은 80% 하락을 했으니 우리 경제도 같은 전철을 밟아 나가리라 예상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2020년 5월이나 2021년 5월까지 대세 상승기에는 첫 번째로 성장주 주식, 코덱스 또는 타이거 200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두 번째로 부동산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가 상승을 감안하고 투자하되 황금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는 절대 언금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 5월 이후 하반기쯤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을 시작하고 이때는 미국채 ETF 투자를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아직 상승 중일 겁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전문가의 영역이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또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대세 상승 조건 경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침체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바로 채권 투자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또한 경기 침체로 들어서면 최소 10년이고 20년 정도는 하락을 견뎌야 하는 슬픈 현실을 맞게 됩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달러 투자도 좋겠죠. 그래서 미 국채 ETF를 사야 합니다. 미국 장기 국채 ETF의 말입니다. 따로 달러 투자를 하지 않아도 달러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ETF 상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이쉐어 1-3년물 ETF가 단기채로 있고 아이쉐어 7에서 10년 중기채가 있으며 아이쉐어 20 플러스 20년물 이상 ETF 장기채가 있습니다. 이상의 상품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시면 되는데 K증권사를 통한 투자 상담을 해봤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네, 먼저 고객님, 이 지금 미국 해외 ETF를 거래를 하실 거라면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위탁 종합이나 해외 주식 계좌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그 계좌로는 거래가 가능한가요? 보통 만약에 없으시다면 만드시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계좌를 종합 계좌로 전환하셔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 보통은 그냥 그 비대면 계좌로에 네네. 저희가 해외 주식 수수료 0.1%나 환율우대 80%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보통은 비대면 계좌를 다 만드십니다. 필요한 건 없나요? 필요하신 거는 고객님 신분증이 필요를 하고 아, 예, 예. 네, 그러면 고객님 말씀대로 그 비대면 계좌로 만드시는 게 제일 낫고 그렇죠. 비대면 계좌는 스마트폰에서 키움 계좌 개설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네. 접속하시면 그쪽에 위탁 종합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필요하신 건 신분증 네. 그리고 계좌 개설 절차는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 달러로 매매하시는 가에 있고 네. 원화 자체로 주문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단 미국은 고객님 밤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낮에 주문하고 싶으시면 직접 환전하시거나 네. 원화 주문 이용하실 때는 주문 가능 금액을 따로 잡아둬야 되고 네. 만약에 밤에 주문하실 거면 똑같이 환전하시거나 네. 원화 주문 이용하실 땐 주문 가능 금액 잡아두는 거 없이 그냥 원화 주문을 바로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자체는 달러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 원화로 주문하냐 달러로 주문하냐의 차이는 네네. 어쨌든 달러로 환전된다는 건 똑같은데 네. 그냥 저희가 고객님께서 환전을 한 번 해서 달러로 들어가냐 예. 아니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전을 해드리냐의 차이인 거지 아, 환전되는 건 똑같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그냥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 원화로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달러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내 기준으로는 3영업일이 걸립니다. 3영업일. 그러면 네. 3영업일이 지나서 달러로 찾을 수 있나요? 네, 근데 달러로 찾으시는 거를 고객님께서 직접 찾으실 수는 없고 네네네. 고객님 그 위탁 종합 계좌에 예. 그 키움 계좌 개설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네네. 외화 출금 통장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직원이랑 영상 인증하셔가지고 고객님 사본 확인되시면 네. 그 사본을 이제 고객님 해외 주식 계좌에 등록을 해드리고 네네. 고객님께서 출금하실 때 전화 주셔가지고 네네. 영업부 쪽으로 전화 주셔서 8시 이전에 저희 키움증권의 외화가 확보되어 있으면 네. 요 금액만큼 영업부에서 고객님의 그 통장으로 보내드리는 시기라 예, 예. 고객님께서 직접 바로 출금하실 수는 없습니다. 상승부자 가족 여러분, 급할 건 없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단, 꼭 필히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